1차보다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고 구조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사실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수능식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같은 이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국어 조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커스에서 영어 가르치는 비비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시험 개편이 돼가지고 엄청 핫 이슈가 되고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개편 이후에 또 많은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또 궁금하고 걱정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한 방에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이 자리를 은정 선생님과 함께 마련을 해봤어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정말 문제 형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단편적으로 제가 질문을 받았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딱 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 시험의 가장 큰 차이점, 이제 변화되는 차이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정보를 주는 것 자체가 암기형 문제가 아니라 지문화된 정보를 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랑 굉장히 비슷해지냐면 7급의 PSAT라는 시험이 도입이 됐는데 거기 언어논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상당히 비슷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PSAT 언어논리 강사로 한 11년 차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9급 시험이 개편된다고 해서 문제를 봤더니 너무 피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비슷한 시험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굉장히 좋은 시험으로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정보를 지문화 돼서 좀 준다라는 것과 논리 논증 문제가 출제가 이제 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영어는 국어만큼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시험지를 딱 봤을 때 바뀐 것 같아 라고 가시적으로는 되게 딱 와닿지만 사실상 안에 있는 내용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아서 오히려 문제의 난이도가 좀 쉬워졌고요. 대신 출제 비중이 달라졌어요. 2차 문제가 공개되고 나니까 25년도의 공부 방향성이 엄청나게 클리어해졌어요. 생활영어 2문항, 어휘 2문항, 문법 3문항 이렇게 하면 7문항이 돼요. 그럼 나머지 문항이 다 독해예요. 그래서 독해 비중이 상당히 늘었어요. 그럼 선생님 시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쉽게 얘기하면 신유형은 쉽다. 안 바뀐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영어는 개편됐다, 뭐 토익 공부해야 되나, 뭐 수능 공부해야 되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학습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대신 하나의 맹점은요. 이제는 너무 쉬워져서 커트라인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으니 쉽다고 해서 좀 설렁설렁 공부하신다던가 아니면 발췌해서 공부하는 형태를 하면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는 실수하지 않는 연습을 좀 문풀 기간에 하셔야 되는 시험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수능 문제로 준비해도 될까요? 저는 수능 준비했었는데 그러면 따로 준비 안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영어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선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수능 시험의 목적과 우리 시험의 목적이 다르죠. 제가 이거 항상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리는데 공부, 심층적인 학부생으로서의 텍스트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게 수능입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은 학자를 뽑는 누가 공부 잘할까 요거를 뽑는 시험이 아니다 보기 때문에 글의 패턴 자체가 좀 달라요. 겉으로만 보면은 수능에서랑 독해 문제가 똑같아요. 다음 글의 주제는 다음 글의 목적은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수능이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글의 스타일이 있죠. 글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 풀이 방식, 선지의 오답의 난이도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달라서 사실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수능식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동네 조기축구에 경기를 뛸 거예요. 근데 막 스페인 이런 데로 유학 몇 년 갔다 오는 거 같은 위치거든요. 너무 공감합니다. 네, 너무 과한 공부라는 거죠. 네, 맞아요. 이런 범위를 설정해주는 게 바로 저희의 역할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기존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분명 유리하긴 합니다만 수능이랑은 좀 결이 다른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게 저도 항상 강조하는데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려고 하면 도대체 내가 이 시험을 왜 쳐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출제원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나한테 테스트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그래서 단순히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문제랑 저 문제랑 스타일이 딱 보기에 동일하다고 해서 그게 동일한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독해 문제 같은 거 형태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수능에서 테스트하는 거는 정말 독해력,
그러니까 네. 대학교 들어가서 어려운 전문 서적을 읽을 정도의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이거를 물어보는 거라면 네.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국어 시험은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을 때 보고서들을 많이 보실 거잖아요. 지문화된 정보들을 조합해서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내가 뽑아낼 수 있는가, 상황 판단이 가능한가, 논리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뭔가를 비판하고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가, 이거 지금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 보는 측면이 달라요. 그래서 형태만 비슷하다고 해서 이거 갖다 수능 갖다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네. 들고, 지문 길이도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독해 쪽에 나와 있는 추론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기출을 통해서 기존에도 출제되고 있는 방식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밤하늘, 뭐 밤하늘 이런 식으로 어법과 용어에 관한 설명이 지문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예전엔 이걸 암기해서 문제를 풀어야 그렇죠. 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지문으로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더라도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그냥 선지 판단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어법과 문법의 이론적인 부분을 공부하는데 비중을 조금 낮추시는 게 오히려 맞고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해 문제인데 독해 문제 지문 되게 소재, 영어도 되게 여러 가지가 네. 나오잖아요. 언어도 여러 가지 소재가 나오는데 그 소재 중에 하나로 어법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정도로만, 그리고 문학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토익이랑은 어때요? 이렇게 또 질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토익 87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럼 토익 책을 살까요? 토익 강의를 들을까요? 토익 용 어휘책을 구매할까요? 막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주시는데, 또 제가 이전에 토익 강의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그것도 no!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능은 아까 스페인으로 유학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토익은 국대 선수한테 과외 받는 거랑 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또 난이도가 많이 차이가 나고요. 토익이랑 파7을 보면은요, 지문의 길이도 굉장히 우리가 더 짧고요. 단어의 선택도 훨씬 더 짧고 유형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상 난이도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토익형 문제라고 해서 토익 강의를 듣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고, 제가 이미 신유형 독해 공략 강의를 9강으로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것만 딱 들으셔도 충분히 신유형에 대한 대비는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 저 궁금한 점 네. 있어요. 저도 많이 네. 수험생분들한테 듣는데요. 네네. 선생님, 한자성어는 안 해도 되나요? 아, 네. 이 질문요. 네. 여러분 그냥 예시 문제 보시면 됩니다. 예시 문제 한자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24년도 국가직 시험에서 보시면 한자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자 문제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암기 그렇죠. 문제죠. 근데 그거 외웠던 노력을 논리 이론 공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시생분들은 그러면 이제 이 신유형의 국어를 네.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네, 초시생 분들은요, 오히려 저는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바뀐 유형을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리 이론 쪽은 조금 습득을 하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양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지문화된 글을 가지고 문제를 뽑아내는 독해 문제 형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많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수능이랑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형태는 비슷해 보여도 사실은 지문을 접근하는 방식과 선지를 뽑아내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선택지를 판단하는 접근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무조건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해 방식을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강의 같은 거를 통해서 전문적인 분들이 알려드리는, 저 같은 사람이 알려드리는 그런 지문의 접근법이나 선지 판별법, 조금이라도 지금 시간을 줄이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좀 단계적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초시생분들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보다 쉬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영어 베이스가 너무 없어서 공무원이 좀 두려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이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기초가 탄탄하게 잡혀있지 않으면 틀릴 수 있고 점수대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시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어떡하나요? 뭐 늦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간에 기본기가 탄탄하게 잡혀있으면 그 위에는 얼마든지 올려서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천천히 빠르게 말고 천천히 꼼꼼하게 기본기를 다져라.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 또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휘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수준의 어휘가 아까 어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중고등학교 수준의 어휘 문제를 안 외우면 결국에는 13문항의 독해 문제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시생분들에게는 일단 어휘부터 시작하세요. 문법은 무조건 강의를 꼼꼼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독해도 풀이법을 한 번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만큼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재시생분들을 또 빼먹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재시생분들은 기존에 공부하던 패턴이 있을 건데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고구조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형태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의 암기식의 공부 방법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시험이 어떤 식으로 문제 유형이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4가지 문제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독해랑 문맥이랑 논증이랑 논리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고 그 유형에 따라 내가 문제 풀이법을 어떻게 달리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전략적인 고민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이미 공부한 것들은 되게 많으시잖아요. 전략적인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이번에 2차 예시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보다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지문 길이도 조금 더 길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뭐가? 시간.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정보들을 처리해낼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암기식 풀이법에서 조금 벗어나서 지금 비비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풀이법을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조금 연구를 하고 배워가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전략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재시생분들은 국어 때문에 조금 아까울 것 같아요. 약간 선생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문으로 나오는 어법이나 이런 소재들의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으면 확실히 속도는 빨라지는 게 유리할 있거든요. 것 같긴 해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공부했던 거 다 아무 쓸모 없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재시생분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재시생분들이 오히려 개편 영어 문항 풀어보시면 너무 쉬운데?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서 어떤 말씀을 꼭 드리고 싶냐면 자기 객관화가 좀 되어요. 내가 재시생이다. 근데 이전에 점수 24년도에 국가직과 지방직을 몇 점을 받았다. 근데 그 몇 점의 점수, 예를 들어 85점을 받았다 쳐봐요. 그럼 그 85점 중에 정말 내가 풀어서 맞춘 게 몇 개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내 약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학습법이 달라집니다. 영어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초시생과 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하실 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선생님 우리 응원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어차피 다 똑같아요. 근데 바뀌는 시험 나만 치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모든 친구들이 같이 시험 치르는 거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빨리 준비를 하시고 남들보다 어떤 식으로 가는 게 효율적일까를 고민을 해보셔서 하신다면 충분히 내년에 바뀐 시험 가지고도 여러분 고득점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개편이 되면 많은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혼란해 하시거든요.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이럴 때 차분하게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기존에 선생님도 저도 커리큘럼 영상을 이미 찍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 영상 한번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의지, 그리고 매일의 노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한번 따라가시면 우리가 합격으로 이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커스 공무원이 합격 최단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